아이들은 잠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불안한 일이에요. 환경이 네. 달라지고 뭔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은 불안을 느껴서 잠이 못 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때 백색 소음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껴서 잠들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기를 진정시키기 좋은 백색 소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백색 소음이 사실 알려지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새는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잘 쓰시기도 해요. 앱도 있고 뭐 아니면 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백색 소음을 잘 사용하면 꿀잠을 부를 수도 있고 신생아 시기에 배앓이라든지 좀 영아산통을 힘들어하는 아기들을 쉽게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백색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잠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불안한 일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은 불안을 느껴서 잠이 못 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때 백색 소음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껴서 잠들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도 아주 조용하지는 않았잖아요. 엄마 심장 박동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색 소음은 아이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 소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기를 재울 때 이 생활 소음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생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백색 소음을 틀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생활 소음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을 예방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배앓이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백색 소음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좀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색 소음을 수면 연관처럼 만들어 놓으면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쉽게 잠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백색 소음을 오래 틀으면 청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고민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귀에, 고막에 어떤 소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하는 여부는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들었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백색 소음을 너무 크게 장시간 틀어놓는다면 아이의 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색 소음을 그렇게 틀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청력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들었을 때 별로 자극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리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뭐 백색 소음이 아까 좋은 수면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면 연관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수면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백색 소음을 수면 연관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백색 소음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또 백색 소음이 모든 아이들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에 매우 민감한 아이들은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처음에는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소리 때문에 또 깨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자가 잘 아이를 관찰해 가면서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된다면 사용을 잘 하시고 굳이 아주 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아이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억지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잘 통하는 백색 소음도 좀 추천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특히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에는 엄마 배 안에 양수 안에 있었던 소리의 강도와 비슷한 소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그 데시벨이 좀 높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라든지 헤어드라이기 아니면 저는 또 잘 통했던 게 물소리. 집에서 이렇게 물 탁 틀면 씩 소리 나는 그런 소리도 좀 많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이 시기에는 배앓이도 너무 많고 영아산통을 지나는 아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지러지게 좀 운다면 아이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백색 소음을 한 번 정도 사용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뭐 한 5분 정도만 아이가 자지러지는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정도까지만 쓰고 소리를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은 꺼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데시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기의 수면과 데시벨, 그 백색 소음의 강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다 할 연구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는 아이를 안정시키는 데시벨이 조금 더 크고요. 아기를 재우기 위한 건 조금 적게 봐서 우는 아기를 안정시킬 때는 뭐 80에서 90데시벨 정도. 뭐 그런 아기를 재우기 위한 적정한 소리 데시벨은 한 65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면 교육 방법 중에 시닥법 있잖아요. 네네. 시닥법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좀 잘 통하긴 하는데 네. 사실 시닥법도 백색 소음과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귀 옆에서 쉬 소리를 내면서 토닥토닥 하는 건데 그 귀 옆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시닥법은 우선 아기를 안거나 눕혔을 때 아기 귓전에 대고 약 5cm에서 10cm 정도 간격을 두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 귀가 요만큼이면 엄마는 요 뒤편 정도에 대해서 쉬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진정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령이 좀 커진 아이들은 네. 어떤 백색 소음을 좀 잘 통할까요? 원령이 좀 높아지면 강도가 높은 백색 소음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연의 소리를 좀 활용해서 아이를 진정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란 뭐 바람 소리, 물 소리, 파도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소리들을 좀 잔잔하게 틀어주게 되면 수면 연관으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밌는 영상도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 이런 물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재밌는 놀이처럼 받아들이면서 잠을 오히려 쫓아버리는 이런 재밌는 사례도 있답니다. 이거 봐. 소장님, 불면증을 가진 성인들에게도 이런 백색 소음이 좀 잘 활용되기도 하죠. 네. 저도 그 쉽게 진정되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잠들 때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아마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없는데도 잠들기가 저처럼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진 백색 소음이 편안함을 주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모닥불 탁탁 터지는 소리 또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명상법인데 명상법에서도 백색 소음 비슷한 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잠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뭐 좋네요. 모닥불 소리라든지 아니면 새소리 아니면은 뭐 헤어드라이기 소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맞는 소리들을 한번 틀어봐 주시고 아이에게 맞는 소리로 진정을 한번 시켜보려는 시도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